1977년 9월 5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한 과학자가 우주선 외벽에 금색 레코드판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레코드판에는 지구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을 담지 않았는가입니다. 보이저 1호가 실어 나른 골든 레코드, 인류가 외계 생명체에게 보낸 최초의 자기소개서. 115장의 이미지, 55개 언어 인사말, 27곡의 음악, 그리고 지구의 소리 90분. 완벽해 보이는 이 선물에는 기묘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인류 최고의 과학자들이 만들었으니 완벽하겠지. 하지만 이 레코드판을 만든 팀은 6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무엇을 넣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빼야 할지를 놓고. 왜 전쟁 장면은 없을까요? 왜 종교 음악은 단 한 곡도 없을까요? 그리고 왜 비틀즈의 노래는 거절당했을까요? 이 레코드판에 담긴 것보다 담기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우주에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 금색 원반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1977년 2월 나사 본부 회의실. 칼 세이건이 테이블을 내려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뿐입니다. 보이저호 발사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성정렬이라는 175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세이건이 이끄는 팀은 115억 년 동안 보존될 메시지를 6개월 만에 완성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었죠. 첫 번째 회의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제안합니다. 펄사 지도를 넣읍시다. 지구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는 거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습니다. 인류학자 린다 살츠만이 반박합니다. 외계인이 적대적이면 어떡하죠? 우리가 직접 주소를 알려주는 셈입니다. 드레이크가 웃습니다.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문명이라면 우리 위치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 펄사 지도는 레코드판 표면에 새겨집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논쟁은 훨씬 격렬했습니다. 음악선정위원이 제안합니다. 바흐의 평균율을 넣읍시다. 재즈 전문가가 펄쩍 뜁니다. 루이 암스트롱 없는 인류 음악이 말이 됩니까? 세계 음악 전문가가 끼어듭니다. 서양 음악만 27곡 전부 채울 셈입니까? 회의실은 6개 대륙을 대표하는 격전지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 사진 선정 작업실. 1977년 4월, 수천 장의 후보 이미지가 벽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중 빨간 X 표시가 된 사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 이미지, 전쟁. 베트남전 사진, 제2차 대전 폭격 장면, 심지어 중세검 투사 그림까지 모두 거부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폭력적인 종족이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팀원 중 한 명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전쟁은 인류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걸 숨기는 게 정직한가요? 세이건이 답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금지 이미지, 종교. 십자가, 사원, 성지순례 장면. 모두 제외됩니다. 나사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특정 종교를 선택하면 국제적 논란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음악은 포함됩니다. 바흐의 칸타타, 조지아의 성가. 하지만 이미지로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외계인이 보기에 인류는 종교 없는 종족입니다. 세 번째 금지 이미지, 빈곤과 질병. 굶주린 아이들, 병원 침상, 슬럼가. 부정적 이미지는 배제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류의 현실입니다. 최종 선정된 115장의 이미지, 모두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DNA 나선, 출산 장면, 가족 식사, 악수하는 사람들. 완벽한 문명의 초상화. 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일까요?
표면적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외계인에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 답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더 기묘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1977년 5월 EMI 레코드사 본부. 세이건 팀이 공식 요청서를 보냅니다. Here Comes the Sun을 골든 레코드에 수록하고 싶습니다. 비틀즈는 20세기 대중문화의 정점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그들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완벽한 선택이었죠. EMI의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거절합니다. 세이건이 다시 요청합니다. 이건 상업적 사용이 아닙니다. 외계 생명체를 위한 겁니다. EMI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결국 비틀즈는 빠집니다. 대신 들어간 곡, 첫 베리의 저니 비 굿. 베리 본인도 놀랐다고 합니다. 우주에서 로큰롤이 필요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는 따로 있습니다. 저작권을 주장한 EMI는 지구 기업입니다. 외계인은 저작권법을 모릅니다. 심지어 돈이라는 개념도 모를 겁니다. 인류는 우주로 나가면서도 지구의 법을 놓지 못했습니다. 145억 킬로미터 밖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 종족. 어쩌면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음악 저작권만이 아닙니다. 선정된 27곡을 보면 더 기묘한 패턴이 보입니다. 서양 클래식 9곡, 비서양 전통음악 18곡, 현대 대중음악 7곡. 세이건 팀은 의도적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서양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직한 선택일까요? 1977년 지구에서 가장 많이 들린 음악은 무엇이었을까요? ABBA, 비지스, 플리트우드 맥. 디스코가 전 세계를 휩쓸들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디스코는 단 한 곡도 없습니다. 외계인이 이 레코드를 듣는다면 착각할 겁니다. 지구인들은 대부분 바로크 음악과 전통 민요를 듣는구나. 실제로는 라디오에서 Staying Alive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또다시 되고 싶은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레코드판에는 55개 언어로 된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각 언어당 약 15초. UM보다 많은 언어입니다. 대부분은 예상 가능합니다. 영어, 안녕하세요, 지구의 어린이들로부터. 중국어, 꺼웨이도 하오, 쭈니멘 이체 핑안. 스와힐리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몇몇 언어 선정은 논란이 됩니다. 수메르어가 포함됩니다. 5,000년 전 사어입니다. 살아있는 화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문명 언어라는 이유로 선정됩니다. 반면 벵구러는 고민 끝에 겨우 포함됩니다. 2억 명이 사용하는 언어인데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인도 언어는 이미 힌디어가 있으니까. 가장 논란이 된 건 히타이트어였습니다. 기원전 1200년에 멸망한 문명의 언어, 고고학자들이 간신히 해독한 언어. 팀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외계인이 이걸 왜 들어야 하죠? 세이건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외계인은 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55개 언어 모두 다른 내용을 말합니다. 번역이 아닙니다. 각 언어 화자가 자유롭게 작성한 겁니다. 영어는 어린이를 강조합니다. 중국어는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르두어는 신의 가호를 이라고 합니다. 외계인이 모든 언어를 해독한다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종족은 통일된 메시지도 없는 건가? 실은 그게 정확한 관찰입니다. 인류는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77년에도, 지금도. 골든 레코드의 가장 기묘한 부분, 팀원 앤드루 얀의 뇌파 기록입니다. 1977년 6월 3일, 드루얀이 뇌파 측정 장치를 쓰고 앉습니다. 연구원이 지시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인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1시간 동안 명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수학 공식을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을 떠올립니다. 당시 그들은 막 사랑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그녀의 뇌파는 전기 신호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소리로 인코딩됩니다. 외계인이 이 신호를 해독한다면 사랑에 빠진 여성의 뇌를 읽게 됩니다. 드루야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제 뇌파에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주로 보낸 최초의 러브레터입니다. 145억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고백. 하지만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뇌파를 소리로 변환한 파형. 전문가들도 해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 잡음처럼 들립니다. 외계인이 이걸 해독할 가능성은? 천문학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세이건 팀은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레코드판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지 115장 중 하나, 남녀가 손을 잡은 실루엣. 원래 계획에는 키스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가 거부합니다. 너무 노골적입니다. 팀원이 항의합니다. 출산 장면은 괜찮고 키스는 안 된다고요? 나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옵니다. 손잡은 실루엣, 인류의 애정 표현 중 가장 순진한 버전. 우주에서 본 인류는 손도 잘 안 잡는 종족입니다. 레코드 비면, 지구의 소리 90분, 천둥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바람, 파도, 새 지저귀는 소리, 화산 폭발, 지진, 비, 자연의 오케스트라, 그리고 인간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발자국, 심장박동, 웃음소리, 도구 만드는 소리, 불 지피는 소리, 그 다음 문명의 소리, 모스부호, 기차, 자동차, 비행기,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 흥미로운 건 순서입니다. 자연, 인간, 기술, 진화의 순서를 따릅니다. 하지만 빠진 소리들이 있습니다. 총소리, 폭발, 사이렌, 울음소리, 비명, 경적, 교통체증, 공장소음, 체인톡. 1977년 지구에서 가장 흔한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골든 레코드에는 없습니다. 대신 선택된 소리, 귀뚜라미, 개구리, 고래노래, 대장간 망치질, 말발굽, 범선돛. 외계인이 듣는 지구는 전원적입니다. 실제 지구는 70억 명이 만드는 소음으로 가득한데 음향 엔지니어가 지적합니다. 우리는 200년 전 지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이건이 답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지구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지, 음악, 소리.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었으면 하는 모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답의 일부는 여기 있습니다. 1977년은 냉전 시대였습니다. 베트남전이 끝난 지 2년, 핵무기가 전 세계를 겨냥하고 있던 시기. 우주에 전쟁을 보낼 수 없었던 건 나사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의 수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숙이 있습니다. 2012년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납니다. 인류가 만든 최초의 성간 물체. 골든 레코드는 이제 진짜 우주를 여행합니다. 천문학자들이 계산합니다. 보이저 1호가 다른 항성계에 도달하는 시간 4만 년 후. 그때까지 레코드판이 발견될 확률 거의 0%. 칼 세이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레코드는 아마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세이건의 미공개 메모 2006년 공개됩니다. 거기 핵심이 있습니다. 골든 레코드의 진짜 청중은 외계인이 아니다. 지구인이다. 우리는 외계인에게 보내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만든 겁니다. 프로젝트 참여자 린다 살츠만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무엇인지 정의하려고 애썼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깨달았죠. 전쟁 장면을 뺀 건 외계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종교를 뺀 건 논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종교로 나뉜 종족임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골든 레코드는 타임캡슐이 아닙니다. 소망 목록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족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종족이고 싶다를 담은 2017년 골든 레코드 제작 40주년. 남은 팀원들이 모입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지금 다시 만든다면 뭘 바꾸시겠습니까? 앤드루얀이 답합니다. 아무것도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것들을 숨기고 싶어 할 테니까. 인류는 변했을까요? 1977년과 지금.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합니다. 여전히 종교로 나뉩니다. 여전히 불평등과 빈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숨기려 한다는 걸 압니다. 보이저 1호의 현재 위치, 지구에서 240억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22시간 걸리는 거리, 신호 왕복에 44시간. 우리는 이미 실시간 대화가 불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골든 레코드는 지금도 여행 중입니다. 섭씨 영하 270도 우주를 떠돌면서 10억 년 후에도 재생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레코드판을 재생할 장치의 설명서, 표지에 그림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턴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초속 16과 3분의 1 회전으로 재생하세요. 바늘은 바깥쪽에서 시작하세요. 외계 문명이 이걸 이해할까요? 그들에게 회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바늘을 만들 생각을 할까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비판합니다. 우리는 레코드를 보내면서 레코드 플레이어를 가정했다. 인간 중심적 오만이다. 하지만 팀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레코드를 해독할 정도의 문명이라면 플레이어쯤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아이러니는 이겁니다. 골든 레코드가 발견될 확률보다 지구가 먼저 사라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태양은 50억 년 후 적색거성이 됩니다. 지구를 삼킬 겁니다. 그때 골든 레코드는 여전히 우주를 떠돌고 있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명의 흔적으로. 우주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골든 레코드는 인류의 묘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부끄러워했는지. 칼 세이건과 앤 드루야는 1981년 결혼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레코드판보다 먼저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뇌파 속 고백은 여전히 우주를 여행합니다. 영원히 진행 중인 프로포즈. 세이건은 1996년 사망합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골든 레코드를 묻습니다. 후회는 없으신가요? 그가 답합니다.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그게 가장 정직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되고 싶은 모습을 보냈으니까요. 그게 바로 인류입니다. 골든 레코드는 거짓말입니다. 완벽한, 의도적인, 아름다운 거짓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종족. 종교로 나뉘지 않은 통합된 문명. 가난과 질병을 모르는 이상향. 순수한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존재들. 이 모든 게 거짓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종족이고 싶어 합니다. 그 간절한 만큼은 진짜입니다. 골든 레코드의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종족입니다. 외계인이 이 레코드를 발견한다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하나, 지구인은 음악과 과학을 사랑했다. 둘, 지구인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숨기고 싶어 했다. 어쩌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종족, 더 나아지려는 종족,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문명. 이게 바로 인류의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보이저 1호는 날아갑니다. 초속 17km. 멈추지 않습니다. 골든 레코드를 싣고. 언젠가 아마도 수백만 년 후. 어떤 문명이 이 금색 원반을 발견할 겁니다. 그들은 재생 방법을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들을 겁니다. 바흐의 푸가, 척 베리의 기타, 고래의 노래, 55개 언어의 인사.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이 종족은 아름다웠구나. 그들은 우리가 뺀 것들을 모를 겁니다. 전쟁, 증오, 불평등. 그걸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골든 레코드는 역사책이 아니니까요. 희망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아니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모습.
1977년 9월 5일로 돌아갑니다.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과학자의 떨리는 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레코드판이 거짓말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실이라는 것. 로켓이 발사됩니다. 하늘로, 우주로, 영원 속으로. 금색 레코드판을 싣고. 그 안에는 인류의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 그 소망만큼은 진짜라는 것. 보이저 1호는 지금도 날아갑니다. 우리의 거짓말을 싣고, 우리의 꿈을 싣고, 우리의 진실을 싣고, 145억 킬로미터 너머로, 영원 속으로.